이성수의 블랙박스입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하시게 될 때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주식 시장은 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정보가 모두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투자론에서 이야기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조금은 복잡한 이론인데요. 자, 그런데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의 이론, 실제로 주식 시장에서 맞아 떨어질까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잘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례적인 현상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인데요. 그 이례적인 현상을 이용한다면은 우리가 성공 투자하는데 좋은 비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례적인 현상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투자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워렌 버핏,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많은 그 펀드 매니저 그리고 투자의 정통파라고 하는 분들은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해서 매우 신봉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시장이 효율적이었다면은 나 워렌 버핏은 깡통을 차고 거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시장은 지금 비효율적인 부분, 즉 이례적인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렌 버핏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이례적인 현상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번 리스트를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요. 자, 뭐 주말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 월초에 매수한 종목이 월말에 매수한 종목보다 주가 수익률이 높다라는 그러한 주말 효과도 있고, 그리고 월중 효과라고 해서 월 초에 매수한 종목이 월 말에 매수한 종목보다 수익률이 좋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1월 효과라고 해서 연중에서 연간으로 봤을 때 1월의 수익률이 1년 중에서 가장 좋다 하더라라는 그러한 이례 현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업의 특성적으로 봤을 때 규모의 효과, 요거는 이제 소기업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소외기업 효과도 이례적인 현상으로 많이 언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례적인 현상, 이례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제가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소기업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소기업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이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있고 작은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소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수익률보다 높다더라라는 그러한 이론적인 이례 현상입니다. 많은 그 사례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현상인데요. 자, 뭐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주가 지수 중에 러셀 2000 지수라고 소기업의 지수, 소형업종 지수가 있는데 그 소형업종 지수가 주식시장 상승 시에는 뭐 다우지수라든가 S&P 500 지수 같은 대형업종 지수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거래소 업종 지수 중에 코드 번호가 004번일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소형업종 지수인데요. 이 소형업종 지수가 거래소 시장, 종합주가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상승장이 올 때는 종합주가 지수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과거의 선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이례적인 현상으로는 소외기업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외기업, 말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은 그러한 소외받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이 다른 기업들의 주가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다라는 그러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소외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외면을 하다 보니까 주가 수준이 저평가된 구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 회사 뭐 소외받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자산 가치라든가 모든 재료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게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다가 어느 순간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효과를요. 섞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기업을 보게 되면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적고 시가총액도 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외기업으로 많이 분류가 되게 됩니다. 시가총액 뭐 한 500억, 600억 또는 한 800억, 1000억 이하인 종목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펀드 매니저들도 잘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섹터에서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소외되다 보니까 저평가된 그런 구간에 있는데요. 자, 이러한 종목들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결국 실적이라든가 자산 가치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1,000억 원을 상향 돌파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을 1,000억 원 효과라고 저는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 1,000억 원을 상향 돌파했을 때 갑자기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그전까지는 슬금슬금 올라왔는데 그 이후부터 해서는 갑자기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기관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제값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는요. 약간 소기업인데 소외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요. 이례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투자 수익을 제고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소외된 기업 중에 보면은 뭐 내일 당장에 망할 것 같은 그런 기업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제외하시고요. 이 회사는 정말 알짜 종목이고 진흙벌에 버려진 흑진주와 같은 종목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주가가 거래량도 작고 소외되어 있다면은 미리 선침해하셨다가 향후에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그때 되면 유유히 외국인과 기관이 여러분의 물량을 서서히 받아주게 될 겁니다. 그땐 유의 정리하시면서 수익을 크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